예,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예,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경호 해설위원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분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좀 비가 와서 사실은 녹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불 굉장히 위험한 그 재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산불이 나면 아마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산불 진화 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장님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산불 진화 헬기랑 소방 헬기가 다르다고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도 뭐 이번에 좀 얼마나 다른지가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언뜻 생각하면 둘 다 이제 불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산불 나면 소방 헬기가 이렇게 떠서 진화한다라고 하는데 소방 헬기는 사실은 인명구조가 제일 최적인 목표고요. 예. 산불 나면 산림청 소속의 산불 진화 헬기가 먼저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하면 소방 헬기가 바구니 있잖아요. 바켓스 같은 바켓스라 그러는데 그걸 들고서 날아가는 거니까 산불 진화 헬기는 아마 제일 일선에 날아가는 그 헬기 기장이시죠. 그러니까 그 소방 헬기가 좀 도와준다는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예, 10년 동안 산불 진화 헬기 운전하고 계신 기장님 한번 만났습니다. 예. 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전국에 있는 48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컨트롤하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입사하기 전에는 공군에서 한 24년 정도 현역으로 임무를 하다가 산림청에 입사해서 2014년부터 현재 약 10년 차 산불 진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 그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뭐 계기라든지 사연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전역하고 다른 쪽으로도 가는 길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게 산림청에서 이 근무를 하셨고 또 제가 또 많이 봐왔고 제가 또 잘하는 비행기, 제가 잘 아는 기종을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어떤 좀 좋은 일이라고 할까요? 산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과 가까운 군에서 제가 근무를 했던 것도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였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일도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뭐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제가 좀 매력을 느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공군 전역 후에 민간 항공사로 갈 수도 있는데 공적인 일을 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군에서 조종하던 헬기 기종이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였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헬기를 쓰는 게 같은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선택한 이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헬기를 조종할 때랑 민간에서 산불 특히 이제 산림청에서 조종할 때랑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군에서도 그렇지만 이 헬기를 운영하는데 비행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상 제한이나 뭐 이런 제한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산림청에서는 제한치가 거의 없어요. 어떤 그 왜냐 국민의 생명하고 어떤 그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나 이 민항 같으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으면은 이제 기상 제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임무를 비행을 중지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중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산불을 끄다가 말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이거를 중지할 생각을 못 하죠.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임무를 계속합니다. 산불이 거의 끝날 때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군에서도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비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산림청에 와서 바람이 굉장히 저희 한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비행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강릉이나 저 속초, 울진 이쪽에서는 거의 뭐 태풍급 그런 바람이 있을 때도 우리 선배 조종사분들이 비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비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어떤 그 사명감 내지는 이런 책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산불을 거의 끝까지 다 임무를 합니다. 산불 진화를 그동안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산불 진화 현장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강릉이나 일단 뭐 울진 이쪽에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제일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들은 건 사실 안동 산불이에요. 안동에 산불이 났었는데 이제 관련 자료도 이제 뭐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화산처럼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을 할 때 그 열기가 막 느껴지거든요.
칵핏으로다가. 그러면 야, 좀 그 전까지는 제가 별로 두려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조금 좀 두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때 비행할 때 최초로. 예, 그 군에 있을 때보다 왜 더 위험하고 네. 힘들다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바로 됩니다. 예, 근데 특히 올해 봄에 네. 워낙에 산불이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올 봄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 예, 갈수록 산불이 잦아지고 있으니까요. 3, 4월 특히 봄철에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말에 행락객들이 많이 산에 오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상대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봄꽃 구경 한번 못 해봤다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산불 가능성이 높은 봄철 기간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우리 조종사분들도 대부분 산불 기간에는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중에 특히 이 산불이 주말에 불이 많이 나거든요. 건수가 이제 하루에 한 30건 이상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그 인구가 많이 몰릴수록 산불 위험은 증가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대기를 하고 주중에 이제 가끔 쉬기도 하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충분히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산림청에서 우리 산불 진화 임무를 하는 조종사들이나 이 산불 진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봄꽃 구경을 한 번도 못 갔다는 얘기를 해요. 봄철에 이제 꽃이 많이 피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조종사나 이렇게 산불 진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봄철에 봄꽃 구경은 아마 대부분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진화 현장에 나갔다 이럴 때 가족들이 이제 그 사실 알 텐데 가족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사실 가족들이 이제 비행한다고 해서 좀 염려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뭐 걱정을 안 했는데 여기 산불이 나고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뭐 괜찮냐, 뭐 산불 났다는데 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걱정거리를 하나 이제 안겨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목숨을 걸고 하는 네.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걸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공공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살림에 네, 대한 어떤 그렇죠. 걱정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좀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민들이야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산불이 났구나, 언제 진화됐구나 이런 거 보긴 하지만 그 산림 이제 소방청에 산불 진화 헬기 기장님이시니까 이제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위에서 보면 한번 산불이 지나간 곳을 보면 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모든 기장님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산림청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산이라는 게 막연히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가 산이니까 산이 많구나 뭐 그 정도인데 산림청에 들어와서 이 산에 대한 산을 자주 보고 산불을 끄고 하면서 산이 좀 좋아졌어요. 산이 좋아지고 나서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불타고 이런 게 좀 아깝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보호하고 싶고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다 그렇지만은 산불을 끌 때 왜 이렇게 전부 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끄냐 집중하냐 하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 산이 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산불 끄고 나서 쭉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좀 더 빨리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분들 대부분 다 저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뭐 그 KBS도 재난방송 네. 주관사다 보니까 이 최근에 그 산불 관련 소식을 많이 했고 특보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서 과거보다 네. 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10년 동안 이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산불이 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봤더니 실제 통계를 보니까 산림청 집계를 보면요. 올해 5월 7일 현재 산불 발생 건수가 513건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면 48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만 늘었냐? 그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가 374건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150건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아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데요. 예. 중요한 건 이렇게 산불이 늘어나는 횟수도 크지만 피해 면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불이 커도 이렇게 며칠 계속 이어지는 불은 없었거든요. 한 2, 3일 정도면 대부분 진화되고 건수도 그냥 많이 날 때는 하루에 15건, 20건 정도 나긴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횟수나 피해 면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비행을 할 때는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 비행을 할 때도 이제 훈련 비행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태백산이나 이쪽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비행할 때 태백산 쪽에 눈이 없어요, 겨울에. 눈이 없다는 얘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이 안 내려서 그런. 그렇죠. 뭐 기온이 상승했을 수도 있고 기후 변화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건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울진 같은 데 불 날 때는 저는 조금 예상을 했죠. 그 전에 비행할 때 눈이 너무 없으니까 아, 내년도 봄에는 좀 불이 좀 나겠구나. 뭐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산림과학원 쪽에서 이제 뭐 연구를 하면은 뭐 1.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갈 때 뭐 산불 발생 지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산불 대비하기 위해서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거 한 8.5% 정도 증가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를 네. 하늘 위에서 그냥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실화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되니까 예. 이 부분도 좀 뭐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뭐 산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아니면 취사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그 얘기 당부의 말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산불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가끔 제 지인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제가 실험을 하나 해줘요. 그 잔디밭에 앉아서 담배를 필 때 라이터 좀 잠깐 빌려가지고 여기 불을 그으면은 몇 초 만에 불이 붙을 것 같냐고 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2초 얘기하는데 사실 1초도 안 걸려요. 불 불 때. 0.1초 정도 불만 탁 켜면은 그냥 불이 탁 번져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건조할 때는 불이 잘 번지는데 산 주변에서 이제 그 옮겨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바람이 분다는 건데 이 바람은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이 불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불을 피우시겠지만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밖에 또 큰 산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산 주변의 농가에서 봄철 농사 짓기 위해서 밭에 있는 그 농작물 부산물들 이거 좀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태우면서 번지는 경우 특히 많고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 사업이 잘 된 것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진 낙엽이 눈이 안 오면 바짝 말라 있는 거죠. 화렵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봄철 되면 곧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또 예전에는 땔감을 산에서 주웠으니까 잔가지를 쫙 긁어냈는데 지금은 뭐 땔감으로 산에 가시는 분도 없으니까 땔감 구하러 결국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산불은 계속 크게 넓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죠. 예,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